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어제 참 대단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놀랐는데 여러분 얼굴 직접 뵈면서 지금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느꼈고요. 제가 망설이던 부분, 고민하던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보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사가 있는데 이게 하필이면 어제 제가 받았던 질문이에요. 대면 질문을 받았던 건데 뭐냐면 깡통 전세, 쉽게 얘기해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데를 사도 되냐는 거예요. 무주택자분이신데 서울이신데 빌라인데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높대요. 이걸 사도 됩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준비한 거예요. 어제 시간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너무 짧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해가 있을까봐 준비한 거니까 같이 한번 들어주세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보다 싼 금매 있어요. 깡통 전세 투자 괜찮을까? 깡통 매물 투자 위험도 매우 높아. 신중해야. 일단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거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보시면은 제가 강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대부분 아파트예요. 맞죠? 아파트인데 저한테 질문은 빌라, 오피스텔, 생수, 구분상가, 그리고 통상가, 그러니까 토지를 끼고 있는 건물, 그리고 토지에서부터 시행까지 이제 질문을 하세요. 시행뿐만 아니라 자율정비 사업에 대해서 그냥 거기 투자하는 거 말고 시행까지 물어보세요. 왜냐면 제가 그걸 통해서 수익을 전부 다 내봤기 때문이죠. 이건 팩트고 강의 시간에 말씀도 드렸고 일부는 보여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분야를 전부 다 여러분에게 강의나 아니면 컨텐츠를 통해서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리스크 때문이에요. 리스크. 제가 일단 두 가지를 꼽자면 제가 해본 것 중에 리스크가 제일 큰 게 뭐냐면 근데 이게 여러분 통상적인 게 아니라 제가 어느 부분에 어느 지역에 있는 걸 건드렸는지 모르잖아요. 일단 구분상가가 제일 어려워요. 해보면. 실패 확률이 제일 높고요. 실패했을 때 감당이 제일 어려워요. 구분상가. 관리비 같은 걸로 사람이 주저앉혀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이 토지예요. 토지는 잘하는 분들은 정말 잘하는데 그 감을 익힐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되고 체력도 좋아야 되고 마음가짐도 돼 있어야 되고 살 때 이유가 있게 사야 돼요. 그러니까 잘 산다기보다 이유가 있게 사야 돼요. 토지는 시세가 정해졌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정말 가능한 매물이 되게 들쭉날쭉하거든요. 근데 수익을 내는 구조가 땅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토지가 그 다음이라고 할 수 있고 오히려 여러분 생각 외로 통 건물은 괜찮아요. 근데 이게 또 나뉘어요. 통 건물도 여러분 다가구 좋아하시잖아요. 다가구 잘못 투자하시면은 정말 망해요. 다가구를 통해서 수익 내시는 분들, 월세 잘 받는 분들 너무너무 많죠. 제 경험이 부족했던 건 맞는데 저는 너무 일찍 손을 댔는데 일단 관리가 어렵고 인근에 신축이 들어오도 어렵고 신축이 들어오면 반지하가 안 나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반지하 지하에 있는 거 두 개, 세 개, 네 개짜리 그것만 비기 시작해도 수익률이 확 줄어들어요. 그럼 매매가가 떨어지고요. 안 팔려요. 그럼 반지하 떨어지고 위에 5만 원씩 떨어지잖아요. 그럼 매가가 또 떨어져요. 근데 다가구를 우리가 그렇게 싸게 사느냐? 그렇게 싸게 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냐에 따라 다른데 이게 또 서울은 괜찮아요. 왜 괜찮은지 아세요? 그 다가구를 사가서 부셔서 근생을 만들면 수익률이 또 나와요. 예를 들어서 강남이 아쉽다면은 하다못해 송파나 아니면 마포 이런 쪽으로 오면 성동 약간 그리고 용산, 한남동, 이태원 쪽에 힙한 데 가면은 이거를 부시고 사무실로 바꾸면 또 매도가 되니까 사가세요. 그러니까 건물도 다른데 좀 자금력이 있는 분들은 좋은 데 사면 된단 말이에요. 이건 또 괜찮고 시행도 제가 해보니까 괜찮은데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요. 저는 제가 하는 시행이 어떤 건지 요번에 처음 말씀을 드렸는데 제 얘기를 듣고 제가 보여드린 서류를 봤으면은 이제 납득이 되실 거예요. 얘가 이걸 왜 하는지, 리스크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그래서 모든 분야가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하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완전 달라지고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면 다 좋아 보이지만 저도 실패 사례가 있는데 굳이 말씀을 안 드리는 거지만 리스크는 다 존재해요. 근데 그 중에서 모아서 제일 리스크가 적은 게 아파트예요. 물론 아파트도 엉뚱한 데 사면 위험하지만 그나마 다 통합해서 퉁을 쳐봤을 때 아파트가 리스크가 제일 적은 상품이에요. 그리고 아파트에 주거형 상품은 다 묶여 있는데 아파트에 엮여 있는 것들이 지금은 빌라, 오피스텔, 생수 이런 것들은 아파트에 엮여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요가 아파트가 제일 높고 그 다음이 나머지 상품들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빌라를 주로 물어보시잖아요. 서울의 아파트가 사기도 어렵고 사기도 싫고 그리고 전세도 비싸고 전세자금 대출도 어렵고 월세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전세를 구하는 분들이나 매매를 원하는 분들이 빌라 시장으로 많이 갔고 플러스 알파로 정비사업 호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매매세가 좀 강력하게 좀 올라간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아타운, 신통기획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 사놓으면 나중에 아파트로 변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서울의 빌라들은 전부 다 지금 호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서울의 빌라 쭉 돌아보세요. 모아타운 얘기 안 하는 곳이 있는지. 안 됐어도 간다 그러고 됐으면 또 된다고 그러고 일단 지정이 됐으면은 또 살 수가 없고 이런 식으로 서울 빌라 전역이 지금 호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지금 전세가가 받쳐줘요. 그럼 어떤 테마가 생기냐면은 딱 정해져요. 내 투자금 적게 들여서 일단 빌라를 가져가시면 전세가를 높게 놓으시면 투자금이 계속 안 들어가거나 전세금을 회수하면 되는데 일단 모아타운이 일단 지정이 되면 매도는 안 되거든요. 그럼 8년에서 한 10년? 좀 오래 걸린다면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계획은 빨리빨리 가는 거니까 10년 가까이 아니 5년 이상 기다리면은 아파트로 변합니다. 이렇게 들었을 때 투자금 안 들어가고 전세가 받쳐지고 모아타운 갈 거니까 사고 싶으니까 빌라 매매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보다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빌라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거나 굉장히 많은 게 아니고요. 아파트 거래량이 너무 없으니까 빌라 거래량이 더 많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퉁을 쳐서 이렇게 정리해 봤을 때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진 빌라를 지금 사도 되느냐? 결론을 내리자면 이거는 저는 일단은 안 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안 건드리는 게.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빌라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제가 지금 수년간 경험을 했을 때 그냥 딱 두 가지로 보세요. 진짜 어느 정도냐면 지금 이 화면에도 달릴 것이고 얼음공장이 서울 빌라 투자하래 1, 얼음공장이 서울 빌라 돈 안 된대 2, 1, 2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은 매수인 매도인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취득세 1.1%, 어떤 사람은 8.8%, 어떤 사람은 12.4%, 어떤 사람은 종부세 6%, 어떤 사람은 종부세 안 내고, 어떤 사람은 비과세 받고, 어떤 사람은 양도세 중과 받고, 어떤 사람은 일반과세고. 제 말이 맞지요? 이건 팩트잖아요.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위치에 놓여 있고 얼마나 어떤 플랜을 가지고 집을 사냐에 따라서 이 여부는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실거주를 할 거예요. 여기에 실거주를 할 거고 나중에 모아타운이 되면 너무 좋고 안 돼도 이 동네에 계속 살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살 게 아니면 나는 만약에 전세를 택할 거예요. 그럼 저는 전세를 택할 바에는 매매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좀 딴 쪽으로 해석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깡통 전세, 전세 사기 얘기가 지금 대중한테 퍼져 있는데 옆에 누구한테 가서 매매가보다 비싼 전세 계약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제 위치에서 누군가한테 뭔가 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함부로 전세 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없을걸요? 그 차라리 매매가 낫다고요. 매매가 싫으면 차라리 월세를 사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전세 사기 한번 터지면은, 그러니까 전세금 위반한 사건 사고가 터지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시간과 돈이 많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매매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이 매매를 할 때 한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 돼요. 뭐냐면 매매가가 아니라 일단 이 빌라는 지탱 구조 자체가 전세가가 지탱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용 가치가 지탱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전세가가 안 떨어지면 돼요. 물론 지금 여태까지의 서울 어떤 주택의 역사에 안 맞는 구간에 들어와 있거든요. 제가 아무리 어떤 데이터를 끌고 와서 수개월 동안 연구를 해봐도 과거 내용 중에 맞는 게 없어요. 아파트 시장을 월세 수요가 받치고 있는 지금,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높은, 그것도 서울 빌라가, 그런 시장은,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80%, 90%가 그냥 계속 나오고 있고 정부가 적극 단속을 하고 있는 지금이 평범하지는 않거든요. 어쨌건 간에 빌라가 지금 전세가로 지탱이 되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부가 꾸준히 노력을 해서 매매 시장의 문을 셧다운 시켰기 때문에 매매는 존재하지 않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전세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 시장은 아파트 시장보다 월세 시장이 먼저 활성화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월세에 이미 수요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세가 더 날린 거예요. 얘네랑 덩달아서 오피스텔도 전세가 난리예요. 생숙은 아파트랑 같이 가니까 좀 다른데 오피스텔도 원래 월세가 활성화돼 있었죠. 공통점이 보이세요? 월세가 활성화돼 있지 않아서 월세가 비싸지 않았던 곳들은 지금 전세가 들쭉날쭉하는 이유가 월세로 사람들이 갔기 때문이에요.
물론 전세 공급은 별도로 따로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빌라랑 오피스텔은 월세 시장이 활성화돼 있었기 때문에 수급이 어느 정도 맞아 있는 상태에서 전세 시장이 과열이 되는 거예요. 월세, 전세, 매매거든요. 근데 지금 매매는 셧다운 됐으니까 빌라 시장을 만약에 지금 사고 싶으시면 일단 여러 개 투자용으로 사는 거 노예요.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물론 누가 봤을 땐 전세가가 지탱해 주니까 괜찮을 것 같죠. 하지만 지금 시장은 여러 가지 특이한 상황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전세가가 내려가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내가 내 집 마련한다? 그런데 빌라가 굉장히 괜찮은 가격인데 전세가가 더 높다? 그럼 전세가 아니라 월세나 매매가 나은데 매매를 하고 싶다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장기간 가져가실 거니까. 실제로 실거주하려고 사시면 거의 10년 가까이 가져가시거든요. 그 와중에 호재까지 있다? 그럼 더 좋죠. 근데 살 때 이거를 꼭 확인하세요. 전세가가 내려갈 일은 없는가? 그럼 전세가가 왜 내려갈까요? 예, 인근의 빌라의 공급이 많으면 전세가가 내려갑니다. 월세는 이미 꽉 차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한국 자체가 경제에 큰 타격을 입어서 사람들이 집을 던진다. 이럴 때나 아니면은 인근에 신축 입주가 굉장히 많다. 아파트 포함해요. 아파트든 빌라든 뭐든 간에 오피스텔이든 간에 뭔가 신규 입주가 굉장히 많다. 그 빌라 주변에. 그러면 전세가가 내려갈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비싸니까 굉장히 전세가에 의존하고 있는 상품인데 전세가가 무너지게 되면 말 그대로 매매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전세가가 되게 중요해요. 더더욱 입주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확인을 하세요. 일단 여러분이 무주택자여야 되고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빌라까지 밀려나셨는데 서울에 꼭 일자리는 있고 남아있는 게 만약에 전세인데 전세가 매매가보다 비싸다. 그러면 매매나 월세가 나을 건데 정 불안하시면 월세를 하시고 매매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장기 플랜을 보셔야 되고 인근에 나중에 입주가 있어서 전세가가 떨어지진 않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호재가 있으면 더 좋고 좋은 가격이면 사시면 된다는 거지 빌라를 막 투자하면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조심해야 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왜 그러냐? 맨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전세는 여러분 지금 돈이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한 가지 꼭 느끼셔야 돼요. 반드시 뭐다? 호가가 올라가도 거래가 안 되면 소용이 없다. 빌라는요. 지금이나 이렇지 원래 거래가 안 돼요. 서울 빌라 여러분 예전에 1년 2년 못 파는 거 부죽이 쓰여 진짜 엄청 많았는데 아파트 시장이 이상해지면서 빌라 거래가 활성화되고 예전에 뉴타운처럼 지금 모아타운 때문에 빌라 거래가 활성화가 된 거예요. 원래 아니래요. 쉽게 얘기해서 뭐다? 전세가가 떨어지고 매매가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호재가 빠지면은 예전처럼 다시 거래가 아예 안 되는 빌라촌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때 투자용으로 들어가셨던 분들은 인근에 투자자가 많이 들어간 곳은 던지는 게 나올 것이고 치명타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용으로 호재만 보고 가격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호재 보면서 빌라를 사재끼는 건 절대 반대예요. 그런데 실거주를 위해서는 아파트가 도저히 무리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체크하고 내 집 마련하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좋은 가격인 걸 고르셔야 돼요. 괜찮은 동네. 지금은 뭐든지 쉽게 결정하시면 안 돼요. 왜? 변동성이 심하고 불안정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나도 주의하고 뭔가 변화했을 때를 대비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는 계속 꾸준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경험해봤던 거 어떤 요령들. 왜냐면 빌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봤고 수익도 많이 내봤거든요. 그런 거 공유하고 싶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